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8번째 에피소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저는 그리고 오늘의 초대 게스트 최철수입니다. 와,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철수님이 아직 함께 계십니다. 네, 네, 철수님의 목소리로 8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했습니다. 네, 네. 여러분 팟빵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 하트,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닙니다. 지금 거의 2시간 가까이 그렇죠. 저희 말을 들으시면서 말 너무 많아 우리. 즐거웠어요. 듣고 있는데 재밌어서. 중간 중간 리액션도 해주시고 의견도 네.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되게 좋았어요. 네, 저는. 네. 네. 자, 그러면 앞에 에피소드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긴 했지만 간단하게 다시 한 번만 닉네임과 본인을 어떻게 정체화하시는지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저는 제 닉네임은 최철수로 지었고요. 최철수라고 지은 이유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철수가 그냥 우리가 철수와 영희 얘기할 네. 때 그렇게 그냥 흔하게 남자를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이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네. 그냥 여러분 일상생활에도 있고 지금 심지어 여러분 친구 중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분이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해서 모른다 혹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언제 어디에나 있다 뭐 약간 영화 얘기 제목 같긴 네. 한데 그런 의미로서 제가 지은 이름이 철수입니다. 네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퀴어가 퀴어에게 특집 중에서 바이섹슈얼로 초대를 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그렇습니다. 첫 번째 게스트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을 이제 다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저희가 항상 연대의 가능성 그리고 연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서로 퀴어들끼리도 몰라서 하게 되는 혐오 발언이라든지 혹은 이제 배제 용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좀 더 알아가자, 서로 알아가자. 그리고 왜 우리가 손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퀴어 안에서의 시너지들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의미로 네네. 시작하게 되었죠. 여기서 좀 주의할 점은 오늘 이제 게스트로 모신 네. 지정상별 남성 바이섹슈얼 분이 한 분 계시다고 해서 한 분의 이야기로 일반화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수 있죠. 네네. 다만 개인적인 경험이 이렇고 이 사회에서 바이섹슈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러티브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주변의 바이섹슈얼도 어쨌든 같이 살고 있고 네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정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그런 점을 인지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또 근데 또 우리가 바이섹슈얼이라고 그냥 흔히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그것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바이섹슈얼이면서 뭐 호모 호모 로맨틱 일 수도 있고 호모섹슈얼, 네. 바이섹슈얼, 호모 로맨틱, 뭐 바이 로맨틱, 호모섹슈얼 뭐 이런 되게 용어가 조금 더 세분화가 되는데 네네네.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바이섹슈얼, 호모 로맨틱이라고 하면 네. 섹슈얼이라는 건 좀 더 성적, 네. 육체적인 성적인 관계를 의미하는데 네. 양성과 모두 성관계는 가능한데 뭐 로맨틱이라는 건 조금 더 연애 감정에 네네네. 집중된 말이죠. 집중된 네. 말이죠. 호모 로맨틱 하면은 동성하고만 연애 감정을 느낀다. 네. 네.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그렇게 네, 되는데 그렇게 지칭을 하죠. 네. 철수님은 어떤 쪽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자면 그냥 뭐 육체적인 관계도 남성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뭐 거부감이 든다거나 그런 건 네. 없고요. 그래서 뭐 연애 감정 또한 역시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정말 말 그대로 통칭 그냥 우리나라 말로 말하는 양성애자에 가깝다라고 바이섹슈얼 네, 말씀드리고 네. 그러니까 육체적 관계와 정신적 관계 관계. 모두 양성과 가능 네. 양성과 다 가능하다 이렇게 바이섹슈얼, 네, 네, 로맨틱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철수님께 네. 미리 질문지를 네, 그렇죠. 보내드렸습니다. 공식 질문을 드렸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에 대해서 여쭙고 얘기를 하다 보면 또 말이 길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또 궁금해지는 지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중심으로 오늘 네. 에피소드를 한번 꾸려가보자 합니다. 네. 네. 우선 저희가
저번 화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정체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혹시 정체화 과정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조금 저는 정체화 과정이 조금은 그러니까 뭐 지금님처럼 아예 좀 많이 늦은 건 아니고 네. 조금 늦은 편이기는 한데 네. 그래도 네. 일단 제 기준으로만 이렇게 그냥 말씀을 편하게 드릴게요. 네네. 저는 처음에 네네. 그냥 네. 이성애자에게 호감을 느끼는 건 그냥 기본이라고 생각을 그냥 깔게요. 죄송해요. 네. 뭐 네. 그거는 제 기준이니까. 네. 그랬다가 이제 남자인 친구들에게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얘 친구랑 조금 더 관심이 가고 호감이 간다. 네. 그냥 얘가 더 뭔가 이 친구랑은 좀 더 친하게 지내고 싶다라는 그거랑 보통 남자들이 갖는 약간의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성별인 사람인 중에서 나보다 뭔가 좀 더 우월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존경할 만한 점이 네. 보였을 때 동경한다거나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대학교에 진학을 한 이후에 처음에 이쪽 동아리가 있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저는 그걸 잘 몰랐었거든요. 네. 왜냐면 뭐 익히 아시겠지만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그런 동아리가 있을 수가 거의 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진짜 네, 없었죠. 그러니까 뭐 네. 모임이라는 것도 자체가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네. 처음에 저런 게 있구나라고 해서 그런 동아리에 가입을 하게 되었고 동아리에 가입하면서 아무래도 조금 더 내가 이런 사람에 가깝구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라는 네. 걸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럼 궁금한 것은 저희가 안 그래도 저번 화에서 게이로 그 커밍아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막 심장이 엄청 떨려가면서 얘기하고 네.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그런 예를 들어서 바이로 얘기한다는 것도 역시 어렵겠죠. 저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일전에 말씀해주셨던 비퀴어 분들에게 네. 커밍아웃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세요? 네. 왜냐면 아무래도 네. 사회 분위기라는 게 조금 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물론 뭐 지금님이라든지 뭐 한나님, 삼식님께서 다 네. 이제 비퀴어 분들에게 커밍아웃을 하셔서 참 좋은 네. 결과가 있었지만 네. 아무래도 좋지 않은 결과가 있는 경우도 왕왕 있기 있죠, 때문에 있죠. 네, 그럼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그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걱정이 커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쪽 부분이 조금 더 크게 와닿기도 하고 그래서 네. 네. 비퀴어 분들에게 하지는 않았는데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바이섹슈얼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퀴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죠. 퀴어 친구들에게. 네, 근데 그때도 분위기는 조금 어느 정도는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 바이섹슈얼이라고 얘기했을 때 네. 아무래도 그 자기를 퀴어라고 생각하고 이미 이제 게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네. 아무래도 이제 이성에 호감이 전혀 없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퀴어가 퀴어에게 하는 질문처럼 네. 정말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하기도 해요. 편견 섞인 질문들. 약간 그렇죠. 그래? 뭐 그러면 약간의 조소, 조롱, 약간 그런 것도 가끔은 있어요. 제일 흔하게 듣는 질문은 뭐 익히들 아시겠지만 그러면 연애는 뭐 남자랑 하고 결혼은 여자랑 할 거니 뭐 아니면 뭐 단골 질문이죠. 아니면 뭐 정말 잠자리만 남자랑 하고 여자랑은 그러니까 연애를 하려고 하는 거니 뭐 그런 식으로 많이들 묻기도 해요. 그래서 물론 게이분들이 바이섹슈얼을 볼 때 바이들이 조금 더 사회에 있어서 조금 네. 더 강자라고 뭐 약자 강자 이런 걸 네, 표현을 네. 하는 게 조금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네. 조금 더 낫지 않냐, 조금 더 편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퀴어 사회 내에서는 오히려 조금 더 입지가 작지 않나. 네, 왜냐면 그렇죠. 조금 편견 아닌 편견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약간 어느 쪽에서도 주류에 끼지 못하는 입장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그게 좀 맞는 네. 표현인 것 같아요. 정확히. 게이들은 약간 너는 어차피 연애를 하다가도 나중에 나이가 차면 혼기가 차면 여자랑 결혼을 해서 우리를 버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죠. 기회주의자다 이런. 뭐 박쥐락 예, 같다 맞아요. 이런 말도 예.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표현이 좀 제일 대다수인 것 같아요. 약간 혹시- 지배적으로. 일종의 커밍아웃이겠죠. 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네. 그러면 게이들한테 바이라고 커밍아웃을 했던 어떤 기억에 좀 남는 에피소드가 혹시 있으신가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고 말하면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좋은 쪽의 기억이 조금 더 많아요. 안 좋은 쪽의 기억이. 네, 아무래도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게이라는 것도 저 어차피 제 안에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네. 그랬을 때에 그거는 퀴어 친구들이니까 같이 게이 친구들이니까 그게 여의치 않게 생각하는데 반면에 네.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약간 비아냥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저도 정말 친한 친구 아닌 이상에는 내가 바이라서 이번에는 뭐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 좋은 네.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여자분이야라고 섣불리 얘기하는 것까지는 없는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 얘기를 못 할 수도 네, 있겠구나. 왜냐면 상대에 따라서. 당장 지난주에 음. 얘랑 같이 뭐 우리가 K들이 노는 종로에 나가서 술을 마시고 이태원에 가서 클럽에서 놀던 애가 어느 날 갑자기 나 요즘 연애해 라는데 근데 갑자기 그분이 여자야 이렇게 얘기했을 경우에는 약간 친구분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배신감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겠네요. 배신감. 되게 한 번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정말요? 구체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비퀴어 친구들한테 이야기할 때의 커밍아웃과 같은 나 사실은 남자 만나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비슷한 그렇죠. 충격일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 여자 만나 갑자기 그러면 뭐라고 여자를 이런 네. 반응이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겠네요, 진짜. 네. 뭐 너 게이라 하지 않았나?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그 한나님. 네. 안 그래도 요즘 트위터에 바이들에 관련해서 네. 이야기가 조금 있다고 얼마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조금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개피방 오피셜이라는 이제 네. 말머리를 달고 올렸었죠. 네. 개피셜. 개피셜. 네. 네, 그 몇 가지 이제 댓글을 DM은 아직 안 왔고요. 네. 타레로 올려주신 게 몇 개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몇 가지 온 거를 좀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올렸냐면은 게이 혹은 레즈비언 커뮤니티 내에서의 바이섹슈얼에 대한 편견 혹은 배제 언행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습니다. 이렇게 네. 올렸었는데요. 네, 네. 일단 타레로 달린 건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좀만 가까이 얘기해 주세요. 네, 네. 타레로 달린 거는 좀 전에 철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결국엔 결혼하고 이성애자처럼 살 거잖아.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뭐 동성을 좋아했던 과거를 숨기고 새 출발을 할 수도 있겠네.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네. 얘기하고 음. 또 이제 어떤 레즈비언 분에게는 또 대놓고 레즈 버리고 남자랑 결혼할 새끼 뭐 이렇게 됐고 근데 너 때문에 우리가 성병 옮는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네, 그러면 또 소수자 내부에서의 소수자가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어쨌든 차별이 또 반대로 존재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 차별들이 네, 100% 근거가 전무하다는 건 아니라고 네, 생각을 해요. 네, 네, 네. 어디선가 네. 현실에 기반한 개인의 경험에 기반한 편견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바이분들 중에서 여성 바이든 남성 바이든 동성과 연애를 하다가 주변의 압박에 못 이겨서 강제로 헤어지고 이성과 결혼을 하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이성애자처럼 사는 그런 네. 분들이 실제로 많이 계시겠죠, 네, 당연히. 네, 그럼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그 바이섹슈얼리티라는 것의 본질적인 어떤 문제점으로 자꾸 몰아가서 인식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죠. 네.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어떤 프레임을 문제 삼고 그것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사실 바이섹슈얼이라고 해서 나는 무조건 이성과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만약에 이 사회에서 동성과도 결혼할 수 있고 이성과도 결혼을 할 수 있다면 뭐 정말 자기가 끌리는 사람하고 자유롭게 결혼을 하겠죠. 바이섹슈얼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진짜 문제인데 이 비난의 화살이 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바이 혐오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거라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양성애도 그 이제 무성애처럼 지금 이제 또 가시화 운동을 하겠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별댕이라는 분이 항상 그 양성애 가시화 운동한다고 정말. 그거 다 가져와갖고 이렇게 정말요? 올리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읽어주신 것 중에 뭐 레즈비언 분들의 의견이나 아니면 여성 그 시스젠더 여성 그 바이섹슈얼 분들의 이야기도 다음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할당해서 얘기를 들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다 읽더라도 뭐 다 네. 다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렇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철수님이 네. 얘기해 주시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제 또 진행을 네. 할 겁니다. 네. 혹시 이제까지 그러면은 그런 게이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약간 차별 아닌 차별의 뭐 차별이죠. 직면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게이 커뮤니티 안에서의 그런 게이들과의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느끼시나요, 혹시? 그래서 사실 아까도 조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 정말 친한 지인 아니고서는 쉽게 아, 얘기하지는 못해요. 네네. 그래서 왜냐면 뭐 그 친구들한테 뭐 이게 제가 성정체성이 이렇다라고 얘기해서 그 친구들이 이해를 못할 친구들은 아니라고 생각은 해요. 네. 왜냐면 우리들도 같이 소수자고 저도 네. 소수자기에 네. 완전히 100% 널 이해 못하겠어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 친구가 가질 수 있는 뭔가의 편견을 갖고 있던 친구라면 뭔가의 벽을 적어는 한 단계 만들어 나갈 거고 그래서 저는 저 스스로 좀 합리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나도 이제 남자를 만날 수 있는 거 뭐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네. 남자를 만나기도 하고 네. 남자랑 연애를 하고 다 하는데 그걸 굳이 뭐 친구들하고 그걸 벽을 쌓으면서까지 멀어질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냥 게이 커뮤니케이션 내에서는 그냥 담백하게 그냥 게이라고 얘기하고 친구들이랑 지내고요. 다만 정말 이제 진짜 친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할 때 종종 이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뭐 자기가 연애를 한다는 거나 뭐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양성 바이섹슈얼들이 얘기가 나오면 넌지시 얘기는 하게 되죠. 넌지시. 네, 그러면서 뭐 그렇다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이미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도 몇몇 있고요. 네. 그래서 아예 모르는 지인들도 있고, 네 그렇게 나눠져 있기는 한데 그렇게 뭐 일반 게이 친구들하고 지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솔직히 크게 없다고 느끼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다행히 주변에 그렇게 막 바이 혐오가 심한 게이 친구들이 없는가 보네요. 네, 다행히 진짜 친한 친구들 중에는 없고 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안 좋았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줍지 않게 하는 뭐 이제 어줍지 않게. 가볍게 네, 하는 네, 좀 네. 짧게 하는. 네, 가볍게 하는 그런 친구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네. 제 입장에서도 그분들과 더 이상 교류 뭐 친분을 더 쌓기는 어려우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모르고 한 거면 좀 정정해줄 저기도 있는데 네, 자기가 맞아요. 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렇죠. 분들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과는 그닥 가깝게 지내는 분은 없네요. 다행히. 사실 지금 너무 아무렇지 않게 그냥 교류를 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을 뭐 하시긴 하지만 네. 사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상처로 다가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그럴 상처로 수도 있을 것 있고, 같거든요. 제가 보기엔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왜냐면 저는 나름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제 그분이 이게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정말 호감이 아니라 그냥 친분 관계에서 이 사람과의 교류를 조금 더 깊게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분이 그렇게 나오면 조금 그게 음. 안타까웠긴 하죠. 네네. 맞아. 이게 그냥 게이로 얘기를 하신다는 지점에서 좀 딱 느꼈어요. 이게 진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배제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죠. 네. 그냥 일단 디폴트를 더 이상 왈가왈부하기 싫어서 게이라고 말하신다고 한 게 네. 결국에는 우리가 다른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성애자인 척하는 것과 네. 어떻게 보면은 맥락이 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그쵸. 생각을 하네요. 그리고 그 소수 안에서도 소수일 네. 수밖에 없는 네. 그 지점들이 좀 참 사실 지금 드는 생각이 우리가 이제 퀴어에게를 준비하면서 네.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가 있었냐면요. 수많은 게이들이 자신을 성소수자이고 엄청나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잖아요. 실제로 사실이기도 하고.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퀴어 내부에서는 시스젠더 게이가 네. 굉장한 나름의 어떤 탄탄한 권력층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권력. 그 내부만 봤을 때요. 네네. 왜냐하면은 게이라는 것이 퀴어에서 가장 가시화가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죠. 물론 그것이 조롱거리가 되긴 하지만 네네. 가시화가 되어 있다는 말은 그것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많다는 뜻이고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것이 많다는 뜻도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게이면 게이고 아니면 아닌 거지 바이는 뭐야라는 그런 식의 혐오가 이제 거기서부터 발생을 하게 네, 되는 그렇죠. 것이고 네. 우리가 또 이제 상대적으로 게이에 비해 덜 가시화된 분들을 계속 만나게 될 텐데 앞으로 그렇죠. 네. 퀴어가 퀴어에게를 하는 과정에서 저나 이렇게 우리 멤버들이 네. 약간 역으로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나름대로 권력을 누리고 살았는지 네. 상대적으로지만 그렇죠. 퀴어 사회 내에서는 어느 정도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를 느끼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네. 오늘 나와주신 바이 게스트 분께서 해주시는 말에서도 이미 그런 거를 좀 많이 느끼고 네. 있고요.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서 그냥 그랬던 걸 들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딱딱 언어화 된다 그래야 되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지금 뭔가 다른 부분에 저도 탁탁 오네요 지금. 그렇죠. 네. 또 이 얘기를 들으시고 혹시 안 그래도 나는 소수자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상대적 권력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맞아요. 말씀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다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가시화가 많이 됐다는 것은 그만큼 게이 커뮤니티가 오래됐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리고 게이 커뮤니티가 오래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바로 게이 커뮤니티 내부의 존재 논리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공고화됐죠. 그렇죠. 이미. 예. 그렇죠. 그러면 게이 커뮤니티의 존재 이유를 만들어내고 존재 이유가 이제 그 더 재생산되고 네. 그리고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또 나쁜 표현입니다만 공공의 적을 만들어야 하는 것도 있고 사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게이들이 평상시 잘 사용하는 그런 혐오적인 발언들도 좀 많고 네. 그런 게 계속 재생산되고 게이들 사이에서 너무 당연시되도록 이렇게 전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네. 필요는 있다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에게. 그렇죠. 그 왜 김춘수 시인이 그 꽃이란 시에서 그렇게 불러줬을 때 의미를 갖는데 네, 네, 네. 이게 참 그런 게 나를 그러니까 게이들이 이렇게 불려진 역사가 되게 길고 네. 사실 그 예전에도 그런 분들은 계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바이도 있었을 거고 무성애도 있었을 거고 다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서야 그들을 이제 불러줄 수 있는 그 말이 어떻게 이제 알려지고 자 본인이 그렇다 이제 정보가 이제 많이 퍼지고 이렇게 네, 되니까 본인들을 정체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옛날에 우리 게이들이 겪었던 그것들을 지금 다시 겪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초창기 예, 그 예. 커뮤니티가 생겼을 때 그 네, 네. 시선을 네, 그럴 그래서 수도 있겠네요. 저도 네. 생각해 돌이켜 보면 게이란 표현이 더 먼저 알게 됐지 바이라는 표현을 더 먼저 알지는 그렇죠, 않았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돌이켜 보면 네. 맞아요. 네. 그런 데서 오는 지금 그런 게 아닐까 현 상황들이. 근데 그러니까 너무 동성애만 얘기하기는 해요. 요새 이제 가시화 운동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 유쾌하게 하시기도 하시는데 맨날 그런 거 있잖아요. 동성애가 어쩌다느니 뭐 이렇게 개신교에서 하는 내용이라든지 네네. 뭐 더럽다라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그거를 멘션을 이렇게 따가지고 양성애 아세요? 이렇게 해서 하고 이제 무성애자 어디 갔어요? 이렇게 하면서 무성애가 뭔데요?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불려지지 않아서 아직 그러니까 많이들 불려지지 그렇죠. 않아서 그런 게 있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우리나라 뭐 민주화 이후의 역사가 좀 짧기도 하고 이제 30년 지났으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사회가 다뤄야 될 이슈가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과 네. 그런 점을 우리가 이제 직면해야 한다는 것과 네. 또 저희가 이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미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토론이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혐오 발언도 뭐 토론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느 사회에서건 논쟁거리가 되긴 하겠지만 결국 그런 의견들도 어떤 것이 충돌을 해가지고 이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어쨌든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도 좀 다 사회 내부에서 표현할 가치들은 다 있는 것 같고 네, 네. 그런 점에서 보았을 때 네. 앞으로 우리가 바이섹슈얼 여러분들을 뵐 때 정말 게이 커뮤니티 내부에서만 생각하는 논리대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다른 방향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어쨌든 문을 좀 열어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네. 싶네요. 자, 우리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그렇죠. 저희 얘기가 너무 길었어요.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네. 느낀 점이 되게 많아서. 네. 네. 자,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이제 게이와 바이 이렇게 나누는데 게이와 바이의 경계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약간, 입장에서는 네.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정말 막 흑백 논리처럼 네. 아니면 뭐 5대5처럼 난 반은 정말 여자가 좋고 반은 남자가 좋고 이렇게 딱딱 이분법 형식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네.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정말 많이 공감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그 네이버에서 진행된 웹툰 중에 하나인데 네. 뭐 여기서 말씀드려도 상관없겠죠?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 모두에게 완자가라는 모한, 그 네. 네. 이미 아실 분들은 아실 테고 모르실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이제 네. 레즈비언 커플에 관한 얘기예요. 근데 네. 근데 그 커플 안에서도 한 분이 약간 바이섹슈얼처럼 묘사가 되고 계시는데 네. 그분이 표현하시기에는 이제 자기가 뭐 남성을 좋아하건 여성을 좋아하는 게 약간 5대5가 아니라 약간의 뭐 비율적인 거다. 뭐 6대4 네. 뭐 혹은 7대3인데 네. 게이라고 자기가 정의 내리신 분들은 그게 뭐 거의 9 또는 10에 가까우신 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약간 그 말에 동의를 매우 많이 해요. 그래서 저라고 해서 뭐 5대5라고 딱 표현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한 6대4 뭐 혹은 반대로 어떨 때는 조금 더 제가 좋은 사람이 있었을 때 그 사람이 뭐 남자건 여자건 그럼 그쪽 성별이 조금 더 비율이 높아지지 않나. 네. 그냥 그런 거지. 딱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사실 지금 저희가 바이 분을 모시긴 했지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어떤 범주의 분들을 우리가 초대를 해야 네네네. 되는 것일까 그렇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죠. 왜냐하면 이것이 언어의 어떤 분절성이라는 전에 한번 간단하게 저희끼리 회의할 때 제가 한번 얘기했던 거긴 한데 네. 언어의 분절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네. 언어의 특성 몇 가지 중에 네. 그게 뭐냐면 분절이라는 게 나눈다는 거잖아요. 네, 마디마디. 네. 네. 사실 자연에는 스펙트럼 상에 놓여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색깔도 그렇고 뭐 시간도 그렇고 네. 네. 그런데 성정체성도 저는 성정체성 혹은 성지향성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네. 하거든요. 네. 네, 그냥 나눌 수 없는 그냥 서서히 어떤 지점에서 서서히 다른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냥 그라데이션처럼 이렇게 되는 네네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언어는 이제 그걸 다 나눠서 부르잖아요. 임의로 어떤 언어에서는 무지개가 3색이라고 하고 어떤 언어에서는 7색이라고 그렇죠. 하고 뭐 어떤 언어에서는 5색이라고 네. 하고 심지어 어떤 언어에서는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 2가지밖에 없는 언어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빛의 스펙트럼을 어떻게 끊어서 보느냐는 순전히 그 언어의 임의대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성지향이라는 거는 어떤 스펙트럼인데 네. 극단적인 동성애와 극단적인 네. 이성애가 있다고 했을 때 네. 그 우리 모두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내가 스스로를 나는 어디쯤에 있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뭐 말하자면 바이섹슈얼이 될 수도 있고 네. 말하자면 헤테로섹슈얼이 될 수도 있고 호모섹슈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그 말 자체에 집중을 하는 그렇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서 그렇죠. 네 그냥 스스로를 나는 지금은 바이라고 정체화를 하고 있지만 뭐 한 5년 뒤에는 알고 봤더니 나는 헤테로섹슈얼 이성애자인 것 같아라고 생각할 그럴 수도 수 있는 있죠. 것이죠. 음. 근데 우리는 그것이 변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에. 네 맞아요. 그럼 네. 그게 제일 제가 느꼈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자연스럽게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하나는요. 네네. 그러면 그런 점에서 되게 이런 게이 커뮤니티로부터 기회주의자니 박쥐니 이런 비판을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일 많이 들으실 것 같은 질문이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말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들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 결혼이라는 제도가 좀 큰 부분에 속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아직까지. 네네. 그렇죠. 근데 저는 뭐 제가 남성분을 만나고 있고 뭐 여성분을 만나고 있어서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딱 보자면 결혼이라는 제도가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좀 무서운 제도라서 누군가와 뭐 정말 결혼이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매일매일을 같이 그 사람과 살아야 하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그 사람과 같이 눈을 뜨고 잠들 때 그 네. 사람 옆에 있고 그게 남자건 여자건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고 좀 무서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결혼을 크게 놓고 보자면 저한테 좋은 사람이 있으면 그게 남자가 됐건 여자가 됐건 물론 제도가 허락한다는 하에서 네.
남자랑도 결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뭐 저는 아직 제가 결혼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결혼 제도가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도가 전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네네네. 사람 중에 하나라서 네. 그래서 뭘 한다고요? 제도가 전인을 하니까 사람들을 전인 교육할 때 그 전인이잖아요. 제도가 사람의 어떤 생활 패턴을 만들고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을 결정하고 이런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하는 네.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시민결합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네네네. 했어요. 아까 처음에 이제 바이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편견들을 말씀하실 때 뭐 섹스는 여기랑 하고 그 이성이랑 이제 결혼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배척하고 이래 하는 게이들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결혼 제도가 지금 없어지거나 혹은 시민결합의 형태로 바뀌면 네. 이런 인식 자체도 없어질 거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맞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그게 사실 우리한테 배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제도가 그렇지 않고 남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랑도 결혼할 수 있고 결혼할 편이 뭐 옳지는 않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질문, 편견 이런 게 좀 많이 사라질 거라는 거죠. 오늘 이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까지 다루었던 에피소드의 내용까지 이제 접목을 해서 좀 다루게 돼서 저희 얘기가 약간 길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질문의 이제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네네. 좀 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바이섹슈얼로 네네. 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도 괜찮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어떻게 보면 저는 조금 더 게이보다 물론 이제 커밍아웃을 하신 분들 얘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네. 커밍아웃을 안 하신 분들에 비교했을 때 그분들에 비해서 가면을 하나 더 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보이지 않는 가면을 하나 더 썼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헤테로섹슈얼 커뮤니티에 가서는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야 하고 오케이 호모섹슈얼 커뮤니티에 가선 나를 또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한 번 더 해야 그렇죠. 하는 게 그렇죠. 없지 않아 조금씩은 있어요. 완전히 전부 다 뭐 오픈리하게 해서 내가 바이섹슈얼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가 호모섹슈얼이라고 게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한 번에 더 수고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아무튼 한 번에 네. 더 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논리로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일반적으로 우리가 커밍아웃을 한다는 게 내가 이 사람과 더 친해지고 싶고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소수의 느낌이 조금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어렵다. 네, 오히려 오히려 커밍아웃이 그렇죠. 친해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네, 생길 수도 뭐. 있다라는 이게 또 이렇게 다른 의미로 커밍아웃이 받아들일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네요. 그러면 저희 방송에 나오신 김에 게이 커뮤니티에다가 바이섹슈얼로서 한마디 하시죠. 어디 비장하신데. 아니, 나 이렇게까지 비장한 대답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지금 씨의 표정을 보셨어야 돼요, 네, 여러분. 진짜. 네, 아우, 매우 엄청 비장하셨어요. 비장했어요, 저 그래서 지금 엄청 당하고 있는 중인데. 왜냐면 이거는 정말 왜냐면 트위터에서도 그렇지만 네. 바이섹슈얼 분들의 이야기를 따로 박제하거나 그러지 않으면 정말 차별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 가시화 하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진짜 이렇게까지 생각한다고? 그렇죠. 라는 막 생각이 들 정도로 심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거를 계속 관찰을 해온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오늘 정말 이런 뭐 부탁이라고 하면 너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언이랄까요? 아니면은 부탁 뭐 어쨌든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뭐 커뮤니티 내에서도 뭔가 바이섹슈얼이라는 그런 성 정체성에 대해서 보통 드러내는 경우가 잘 없어요. 네. 그냥 보통 게이 섹슈얼에서도 그냥 성적 지향성만에 대해서가 네. 먼저시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뭐 탑이니 바텀이니 올이니 그런 네. 거에만 좀 더 집중을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을 때 바이가라고 해서 뭐 여러분들을 놀이개로 생각한다거나 더 잠깐 만나고 버릴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 그냥 저희들도 사랑을 원하고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정말 진지하고 조금 더 깊은 관계를 원하는 그냥 한 사람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바이라고 해서 여러분을 뭐 해치지 않아요. 그래서 네. 네, 진지하게 만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분명히. 그래서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조금 편견은 걷어주시고 바이라고 해서 약간의 색안경보다는 그냥 저 사람은 조금 우리 커뮤니티 내에 있는 사람이지만 조금 범주가 다른 사람이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우리가 흔하게 보는 바이 혐오 중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게이에 대한 편견이 뭐 모든 게이는 모든 남성한테 다 끌리고 네 맞아요. 뭐 바이는 그러면은 여자한테 다 끌리고 남자한테 다 끌리는 그런 논란한 사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이다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이것도 진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게이 분들도 취향이 있잖아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바이섹슈얼 분들도 분명히 네. 개인의 취향이 있으실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다 무시하고 그런 발언을 하는 게 과연 똑같을까 한번 그렇죠.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헤테로 여러분들, 그러니까 비퀴어인 사람들이 게이를 볼 때 가질 수 있는 편견들이 결국 게이들도 그런 똑같은 형태의 편견을 또 네. 바이섹슈얼 여러분들을 향해서 또 재생산하고 재생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엔 이 똑같은 구조를. 네. 그게 좀 안타깝죠. 예. 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바이 커뮤니티가 따로 존재하나요? 뭐 인터넷 커뮤니티나 아니면 오프라인 커뮤니티나. 제가 뭐 그렇게까지 활동적으로 열심히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알고는 있는데 네.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따로는 없어요. 그래서 음. 뭐 있어도 그냥 일반적인 카페 내에서 그냥 게시판 한 개 정도 차지하는 그 정도. 그래서 아무래도 주류, 그러니까 LGBT에서 주류는 아무래도 그나마 게이랑 레즈비언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정도로 약간 이분화돼 있고 거기까지만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정말 아예 바이섹슈얼만을 위한 커뮤니티가 있다라는 얘기는 저도 따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아니 네. 그러면 바이섹슈얼로서의 정체성이 혹시 커뮤니티를 만드는 걸 약간 방해하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갑자기 약간 들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좀 말이 위험하긴 한데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나도 소수자 내부에서 소수자로 차별받고 있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어떤 분들은 애초에 그런 거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뭐 커뮤니티 뭐가 필요해? 나는 나중에 뭐 그래 게이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없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결혼하면 된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철수님께 지금 이거를 여쭤보게 되면 어쨌든 철수님은 그런 생각이 아니신 거니까 네네. 이것에 대한 답을 오늘은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서 왜냐하면 바이도 개개인별로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네네. 네, 맞아요. 그러면 그분들의 생각도 어쨌든 좀 존중은 받아야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저도 그러네 그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네, 진짜 말 그대로 그 사람들이 나름의 자기 위치를 이용을 한다고 표현하면 좀 그럴까요? 아무튼 위치를 이용을 예. 해서 그런 식으로 이득을 챙긴다 하면 굳이 커뮤니티가 따로 필요하진 않을 테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세워졌던 커뮤니티가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뭐 무너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 때문에 애초에 결집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시화가 그래서 어렵기도 그렇죠. 하고. 네. 뭐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 그렇다고 해서 바이섹슈얼 분들을 제가 뭐 지금 비하하거나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개개인별로 바이섹슈얼로서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생각이 다 다를 수가 있고 그런 점이 바이섹슈얼의 뭐 결집이랄까요? 그런 것을 좀 혹시 방해하고 있는 거는 없는지 혹시 그런 점에 대해서 맞닥뜨린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건 없으신 건가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말씀 나누면서 생각해봤는데 저는 특별히 그런 그렇군요. 적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이섹슈얼 분들이 개인으로서 어떤 사회의 규범에 맞춰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그것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이제 개인으로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주목받고 싶지 않고 그렇죠. 그냥 사회의 규범대로 순응해서 살고 싶은 것이 절대 비난받을 만한 그럼요.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게이들이나 레즈비언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택지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또 다른 편견일 수는 있겠지만 네. 그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되는 말이라고 저는 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굳이
따로 커뮤니티가 그렇죠. 생기는 거죠. 그 얘기하신 거죠? 네네네네. 네, 그렇죠. 그렇지만 바이 커뮤니티가 저는 하나 생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섹슈얼도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자유롭게 편견 없이 사랑하고 싶다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권리의 운동을 하려면 일단 뭉쳐야 뭐가 되니까 그죠? 저는 그런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네. 뜻이 있는 분들끼리라도 모여서 어떤 바이섹슈얼 커뮤니티를 따로 만드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그렇죠. 거라고 생각을 그럼요. 해요. 왜냐면 게이 커뮤니티 내부에서도 굳이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커밍아웃을 내가 왜 하며 집중을 뭐 하러 이렇게 받아야 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활동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그런 점들이 이제 게이의 가시화라든지 아니면은 성소수자, 물론 게이가 성소수자 전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소수자 운동의 이제 원동력도 될 수 있는 네, 그렇죠. 원동력 한 중에 축이 하나가 돼서,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그죠? 네. 네.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우리 삼식이 형이 얘기한 점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봤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뜻있는 바이섹슈얼 분들께서 한번 커뮤니티를 조직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 게이들도 전폭적인 지지, 뭐 레즈비언 분들은 아직 얘기를 못 들어봤으니까 일단 오늘 얘기한 데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면 게이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폭적인 지지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오늘 3명의 지지는 가장 네. 많이죠.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다 얻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네네. 저희 방송에 나오신 소감을 좀 여쭙고 싶은데요. 사실 이 방송을 들을 때는 그냥 전 청취자 입장으로서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이슈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에 있어서 뭐 참여는 물론 댓글로도 할 수 있지만 실시간적인 피드백은 아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내 의견도 얘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이 되게 좋았고, 다만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분께서 정말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하시고 공들여서 하시는 건데 제가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그게 정말, 제가 제일 네. 처음에 섭외 받으면서도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거든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긴장 많이 하기는 했었는데 그래도 네. 어느새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훌쩍 지나가서 안도의 한숨을 긴장을 아까 되게 많이 하셨던 네, 처음에 네. 말씀하실 때 시그널 녹음하실 때 진짜 네. 많이 긴장하셨거든요. 네, 정말 네. 긴장이 그때는 최고치였는데 아무튼 이렇게 방송 잘 마치게 될 수 있어서 좋았고요. 네.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댓글 리액션 방송 되게 자주 해주시고 네. 그래서 되게 좋기는 한데 네. 약간 리액션용으로 뭔가를 주제를 던지고 미리 방송하실 거를 지금처럼 네. 던져서 리액션을 먼저 좀 수급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토론 내용을 넓혀보시는 건 또 네.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제 세 분에 대한 내용 말고도 조금 더 얘기할 게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은 해봤어요. 네. 어휴. 리액션도 하나의 어떤 저희 정규 에피처럼 이렇게 토론이 착 들어가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청취자 분들에게 이제 질문을 먼저 던져놓고 맞아요. 거기에 대해서 또 아. 답을 이렇게 읽어주고 네. 이런 걸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이제 오늘 이번 특집처럼 이제 누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하시고선 먼저 이렇게 리액션 답변을 받으셨잖아요. 네, 그거- 네, 네. 그것처럼 하시면 조금 더 다채로워지지 않을까. 조금-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네. 네. 조금 더 해야겠네요. 저희가 사실 미리미리 주제를 다 짜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이게 약간 조금 급하게 시작하는 주제도 있어요. 중간에. 네, 그렇죠. 사실 그런 거 좀 있어요. 네. 단톡방에서 갑자기 얘기가 뭐 돼서 고구마 얘기 나오거나 네. 그럴 때 맞아요. 특히 고구마가 약간 네. 그런 좀 아하. 특성이 강한데 이벤트성이 강한데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미리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못 드려서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기도 한데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최대한 예고를 좀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엔 확실히 그리고 좀 다른 분들이 얘기를 많이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게 네. 얘기도 더 풍부해지고 또 우리끼리만 우리가 공부한다고 해서 해도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좀 많이 채워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그래서 네,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제가 네, 철수님한테 제가 섭외를 하면서 방송을 처음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 오래 알고 지내던 형인데
내가 방송을 한다 이런 방송을 하는데 한번 나와줄 수 있겠냐 하면서 들어보라고 이렇게 링크도 주고 했는데 최근이잖아요 비교적. 그렇죠. 네. 많이 최근이죠. 네. 들으셨던 것 중에 좀 뭐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라든지 혹시 그런 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떤 그냥 대화 내용 주제에 네, 뭐 네, 아무거나 에피소드도 상관없어요. 네. 좋고. 네, 아. 방송 내용 중에 네. 뭐 기억에 남았던 부분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일단 저 자체가 그러니까 뭐 약간 그런 대화 내용들 처음에 페미니즘이 밥 먹여줌, 밥 먹여줌 그런 거 있었 그 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페미니즘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늘상 돌아오는 답변은 네가 알아서 공부하고 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에 대한 창구가 솔직히 많지는 않아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간다거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바꿔준다거나 또 더군다나 처음에 소개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일반적인 헤테로섹슈얼이 말하는 페미니즘이 아니라 게이들이 바라보는 페미니즘은 또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랬는데 이거는 좀 같고 이거는 좀 다른데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댓글로 미리 질문을 해서 받으면 조금 더 다른 의견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페미니즘 자체는 또 저희가 또 언제 꼭지로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페미니즘을 잠깐 우리가 멈추고 다른 걸로 넘어갔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 페미니즘을 더 이상 다루지 않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네. 네. 사실 그렇죠. 페미니즘 관련된 주제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네. 하기로 지금 저희끼리 합의를 본 주제가 이만큼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것만 계속 하다 보면 준비하는 저희도 그렇고 들으시는 네. 분들도 그렇고 좀 피로감이 쌓일 수도 있을 것 네. 같아서 그렇죠. 너무, 그리고 예. 또 다른 주제들을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번갈아 가면서 다루려는 의도로 지금 잠깐 페미니즘은 일시정지하고 네, 네, 네. 지금 잠깐 장애인 인권도 잠깐 다뤘고 지금 성소수자 인권을 하고 있고요. 네. 다시 또 다른 기회가 된다면 다시 분명히 넘어갈 거니까 네. 얘네 왜 페미니즘 벌써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네. 좋겠어요. 저희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이제 방송을 준비하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교차성 페미니즘의 그 넓은 의미에서의 저희가 이제 주제들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네. 초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페미니즘을 중심으로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정치적 올바름을 늘 중점에 두고 그렇죠. 얘기하는 정치적 네, 올바름이 것이죠. 중점이고 페미니즘도 네. 그렇게 했었고. 네. 네. 언제나 소수자들을 위한 방송 KPC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항상 가끔씩 혼자 뜬금없이 이렇게 로고 같은 맞아요. 그렇죠. 방송 카피 같은 도와줘요, 정님이. 자, 정리면 네. 이 지금입니다. 저희 오늘 그 8번째 에피소드 녹음 시간이 거의 1시간 50분 가까이 되었 맞죠? 그 정도 맞나요? 아니요? 1시간 됐어요. 가까이. 20분, 1시간 지금 딱 1시간 예, 된 그 것 정도 같아요. 돼요. 1시간 네. 되었는데요.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요. 오늘 지정성별 남성 바이섹슈얼 철수님을 모시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얻은 것은 이제까지 좀 생각하지 못했던 점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게이의 입장에서 바이섹슈얼의 생각을 알기는 정말 기회가 없고 그래서 역시 비퀴어인 사람들이 우리에게 저지를 수 있는 폭력을 역시 우리도 똑같은 구조로 재생산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좀 잘 알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비단 바이섹슈얼 분들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소수자들을 봤을 때 이분들은 정말 게이 커뮤니티와 소통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를 더 열린 사회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지 않을까 라는 말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깔끔한 정리면 이지금 씨 감사합니다. 들을 때마다 생각나는데 그 고등학교 때 논술 수업에서 네. 막 단락 요약하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엄청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고등학교 그 동사무소에 가면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생활기록부를 뗄 수가 나이스로,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뗐는데 보니까 제가 공부는 안 하고 내신은 정말 형편없었는데 보니까 뭐 무슨 독후감상 무슨 상 이런 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훈련된 훈련은 아니었지만 역시 그게 훈련이죠. 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쓸데없는 것만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 공부죠. 그랬나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사회에서 원하는 공부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수학 문제 네. 풀고 이러는 네. 것들.
이제는 우리끼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맙시다. 뭐 어쨌든 맞아요. 네. 저희 얘기 또 길어지네요. PC 해줘야죠. 저희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철수님 감사합니다. 네, 저 불러주신 세 분들께 제가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서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회차 때 다른 게스트분을 모시고 또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